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단타를 하시나요?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시나요? 초반에는 저도 주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단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단타를 하다 보면 순식간에 이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순식간에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크게 잃지는 않았지만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을 때는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로 단타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장기투자 요법 3가지라는 주제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시 위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피터 런치라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정말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미국 태생으로 1994년생이시고요. 월스트리트 이제 주식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13년간 이제 마젤란 펀드라는 곳에서 이제 이 펀드를 이제 13년간 운영하면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연 평균 29.2% 이제 수익을 내시고 이제 평균 140억을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버신 주식 투자자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46세에 이제 은퇴 선언을 하고 이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위주로 이제 지금부터 예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서 피터 런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을 선택할 때는 몇 달을 이제 투자해서 공부를 하지만 주식 선정은 몇 분 만에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팩트 폭행입니다. 꼭 부동산까지 안 가도 된다. 우리는 전자제품 하나를 살 때 리뷰 수십 개를 꼼꼼히 읽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물건 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같은 거 이제 사게 되면은 정말 꼼꼼히 스펙 같은 거를 이제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가장 저렴한 걸로 사잖아요. 그 다음엔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최저가 쇼핑몰을 찾아낸다. 더 나아가 번거로운 해외 구매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해외 구매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배달앱에 이제 작성된 리뷰와 별점을 따진다. 그러니까 소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일일이 따져서 보는데 우리 이제 현명한 사람도 이제 유독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 추천만으로 선뜻 투자를 결정하고 그저 느낌만 믿고 종목을 고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할 때는 진짜 현명한 사람도 그냥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 회사에 대한 가치나 미래 성장성 이런 걸 보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해당 기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지 또 모른다고 이제 돈을 건다고 합니다. 이 말은 거의 도박을 한다라고 이제 의미성이 있고요.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이제 2분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말은 투자한 이제 기업에 대해 이제 일요 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에 대한 가치나 뭐 이런 거를 2분 동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지만이 이제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컨대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앞으로 미래 전망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래야 이제 우리 돈이 이제 같이 동업을 한다는 정신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에 내 돈을 맡기는 것이다. 내 돈을 가져간 기업이 나를 대신에 열심히 일하고
부를 창출할 때 다시 내게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피땀 흘려 돈은 형편이 없는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을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눈 감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은 그 회사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전자제품을 살 때 엄청 세부 품목을 따져보고 물건을 사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현명한 사람도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를 하거나 급등주를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들 실제로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대한 가치와 미래 전망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장기 투자를 항상 말을 하고 있고 명품주, 우량한 주에 투자를 하고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삼성전자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네,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네, 이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의 대가에 오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불확실성에 이제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컨대 지난해 초전 이제 세계 증시는 박살이 났습니다. 다 아시죠? 작년 3월 2월쯤에 이제 코로나19로 경제를 멈춰 세웠고 누가 이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태어난 이래 코로나 경제 위기를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경제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외에도 그 이제 경제 위기로는 경제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 뭐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 때마다 이제 주가가 이제 하염없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주가 하락은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이죠. 주식 시장의 이제 유동성. 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증시가 무너지란 말은 없다. 경제 쇼크는 사실상 자연재해다. 개인이 소나기 같은 자연재해를 일일이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한다. 경제 예측은 불필요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회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떨어지는 거면 그냥 냅둬도 된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 전망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회사에는 이제 투자를 그만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는 4천을 넘을까? 버블은 언제 붕괴될까? 이런 고민은 투자자에게 무의미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터 런치는 경제 전망에 신경 쓸수록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볼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 투자자들은 공포를 집어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기업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손절을 선택합니다. 저도 이 부분, 요즘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일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를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경제 전망을 알아보는데 13분 이상 시간을 쓴다면 10분을 낭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말라는 말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세상을 거세게 핥혔을 때 거의 모든 기업 주가가 폭락을 했다. 하지만 겨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강한 기업들 몸값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그죠?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뭐 삼성전자도 이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6만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8만원 9만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중요한 건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극복이 되지 않는 위기가 없다. 증시는 원래 파도처럼 출렁인다. 무수한 파도로 일일에
상대해서는 안 되고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집중해야 할 시간은 오직 투자한 그 기업의 자체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요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을 예측을 못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에서 주가를 차트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주가를 못 맞춥니다. 내일 당장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날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 전문가나 신이 와도 내일의 차트를 맞추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돈 내고 리딩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거는 웬만하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내일의 이제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타를 하게 되면 정말 위험성이 크고요. 도박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평범한 당신이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피터 린치는 스타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준 이제 결정적인 기업은 던킨 도너츠라고 합니다. 네, 던킨 도너츠. 그는 다른 직장인처럼 출근길에 도넛과 커피를 사들고 회사에 갔다고 합니다. 유독 맛이 괜찮은 가게가 있었는데 그것이 던킨 도너츠였고 그는 항상 고객으로 이제 북적거리던 던킨 도너츠를 이제 보며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기가 많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기업에 대한 해보고 그 결과 던킨 도너츠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래의 가치를 이제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커질 거다. 왜냐면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이제 먹기 때문이죠. 피터 런치는 가감하게 이 기업에 투자를 했고 10배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망치를 보고 미리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신 거죠. 위 사례처럼 피터 런치는 일상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펀드 매니저보다 일반인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당장 수익률을 내야 하는 직업이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펀드 매니저들은 당장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몇 프로 이제 고정적으로 내고 그때 되면 돈을 빼게 되고 또 수익률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를 챙겨가죠. 반대로 일반인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좀 여유롭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제 투자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전 세계 증시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나이키 주가만 해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직전만 해도 100달러 가까이였던 나이키 주가는 6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패닉이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에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 야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스포츠 웨어를 파는 나이키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반전. 네, 홈트.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죠. 불면서 이제 운동복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모든 관심은 나이키에 쏠렸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에 사람들 운동화만 봤습니다. 어딜 가든 10명 중에 3명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나이키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나이키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려면 온라인 매장에 가서 전날부터 줄을 서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키는 이제 홈페이지인 온라인 추천 방식으로 한정판으로 판매를 했고요. 나이키라는 이제 기업을 더 연구하고자 한정판 구매에 참여를 해봤다고 합니다. 나이키가 이제 해당 운동화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이제 전망치를 보고 홈트가 갑자기 이제 열면서 이제 운동 매출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나이키라는 이제 기업에 확신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수를 이제 천천히 모은 거예요. 이제 미래 전망치를 보고. 실제로 나이키는 코로나 기간에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어려운 경기 중에서 이제 나이키는 이제 좋은 실적을 냈고, 온라인 판매 매출이, 온라인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매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60달러, 아까 60달러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게 이제 150달러에 육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분은. 현재는 이 기업에 투자해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으나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지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앞으로. 네. 하지만 나이키라는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한 주식도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계속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회사에 사업 전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진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도 같이 가실 거죠? 실제로 경제 불황이 일어나면 평균 마이너스 3, 40%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빠집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로 인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초반대, 삼성전자 5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가감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수익을 내셨죠. 근데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기본 10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한두 번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온다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한 저는 지금이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립하듯이 주식수를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공유를 꼭 해드릴 거고요. 우리 같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영상을 받아보시는데 더 빨리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